일상에서 실천하기 쉽고 효과 좋은 비대면 시대 운동법 걷기. 허리 통증이 전혀 없어지고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 심폐기능, 또 골격의 기능, 또 근육의 근력,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신경의 조절 능력까지 다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된다.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걷기 운동. 통증이 팍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이제 바닥에 닿으면 송곳을 막 찌르는 것처럼 심하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올바른 걷기 운동의 기준을 세워라. 과연 하루에 얼마를 걸어야 건강해질까? 한 4km 정도를 걷는 것 꾸준히 50분에서 1시간에 육박할 수 있게끔 걷는 것이 건강에 향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하루 최소 4km 걷기에 건강 비결을 알아본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대표하는 해변 중 하나인 베니스 비치인데요. 1905년부터 개발된 이곳은 헬스, 스케이트, 보드, 농구, 자전거, 걷기 같은 운동을 즐길 수 있게 여러 가지 야외 체육 시설들이 갖춰져 있죠. 코로나19로 시작된 비대면 시대에 앞으로는 이런 야외 시설이 갈수록 더 인기를 끌 것 같은데요. 최근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한 해 국민 생활체육 전체 참여율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참여율 상위권 종목들을 살펴보면 야외에서 하는 운동 참여율은 조금씩 증가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중에 압도적으로 참여율 비중이 높은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작년 한 해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 맞춤 운동법으로 걷기를 제안하면서 걸음 하나 살려라 10cm 더 시리즈 방송을 해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비대면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 지금, 우리는 걷기 운동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1년 전 생로병사의 비밀에 출연했던 이명숙 씨.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던 것이 7년 전이었다. 당시 뇌출혈과 뇌부종 때문에 두개골 일부를 일시 개방하는 등 3차례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회복 속도에 맞춰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실천해서 후유증을 대부분 극복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걷고 있는 이명숙 씨. 요즘엔 보폭을 넓혀서 뒷산을 오른다. 만보 갔다 올 거를 한 8,000보, 7,000보밖에 안 되더라고. 빨라지고 넓고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은 걷는 이명숙 씨. 여전히 운동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근데 한 4km 정도 걷는 것 같아. 내가 되게 아프거나 뭐 이러지 않고는 꼭 해요, 그거를. 아침 시간에 주로. 그래야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것 같고 제가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동맥경화, 중성지방 하여튼 6가지인가 그래서 병이 다 없어졌어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놀랄 정도로. 1시간이면 최소 4km는 걷게 된다. 이명숙 씨의 요즘 건강 상태는 어떨까? 1년 전보다 지금 이제 더 인지 기능이나 그리고 신경학적 반응은 더 좋아지셨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언어가 약간의 장애가 있었는데 거의 다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수술한 부위도 좋고 주위 혈관들도 굉장히 협차가 없고 그리고 주위 모혈관들도 굉장히 좋은 상태고 야외에서 특히 걷는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면 아무래도 혈압이나 당뇨, 기저질환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으니까 뇌혈관뿐만이 아니라 심장 혈관까지도 건강하게 해주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뇌도 원래 처음에 이제 성숙이 되면서 그와 같은 고속도로나 뭐 이런 아주 잘 갖추어진 그런 도로들이 생기지만 그 도로가 아니라 과거에는 썼지만 잘 안 되던 그런 국도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활성화시켜서 그것들이 그 역할들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뇌경색과 뇌출혈 같은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의 일부 신경 조직이 손상돼서 그 부위가 조절하는 기능과 행동에 장애가 생긴다. 재활 치료를 통해 일어서고 걷는 연습 같은 운동을 시작하면 인체 곳곳의 근육과 뇌가 신경계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분비도 활발해지고 신경 전달 물질도 활성화되면서 손상된 조직의 신경 전달 경로 대신 새로운 전달 경로가 만들어지게 된다. 걷기 같은 운동이 이렇게 다른 경로를 찾아 연결할 수 있게 하는 뇌 가소성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을 위해서 미국 뇌졸중 협회와 심장협회가 권장한 지침에 따르면 성인은 일주일에 3-4번 평균 40분 정도의 빠르게 걷기 같은 중강도 운동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런 운동들이 혈관 건강은 물론 이동성, 균형, 지구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걸음으로써 이 뇌의 산소량도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 스태미나를 증가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감정적으로도 이런 우울증 극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뇌졸중 환자들이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국제 재활 로봇 올림픽. 20년 전 뺑소니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김병욱 씨. 이 대회에 착용형 외골격 로봇 종목에 출전했다. 경사로를 지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코스. 8개국 선수들이 치열하게 경합을 벌였다. 결과는 금메달. 김병욱 씨의 우승이었다. 미국의 나사가 후원하는 팀하고 네덜란드, 이탈리아, 러시아 그 외에 여러 국가가 있었지만 월등하게 저희가 3분 47초 만에 결승선을 골인해갖고 세계를 놀라게 했었죠. 김병욱 씨가 착용한 재활 로봇은 국내 공학기술진과 의료진이 협업해서 개발 중인 한국형 착용형 외골격 로봇 최신 버전이다. 김병욱 선수는 이 로봇을 입고 세계대회 기록을 단축했다. 지팡이에 있는 버튼으로 내가 이 다음에는 어떤 동작을 하고 싶다라는 거를 이렇게 주입을 하게 돼 있는데요. 한 20걸음 정도를 걸으면 이제 이 사람한테 맞는 걸음이 무엇인지를 학습하는 그런 학습 알고리즘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로봇을 입고 걸으면서 건강에 변화가 생겼다. 마비 환자들이 항상 앉아 있다 보니까는 소화기관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은데 늘 로봇을 많이 타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고 특히 관절 쪽에 퇴행성 관절염이 대부분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이 뼈를 자극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하지 마비로 인해서 이제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분들이 이 워크온 수트를 입고 다시 걷게 되면 심장의 기능, 폐 기능이 호전되고 또 콩팥의 기능이 호전되고 또 뼈가 튼튼해지고 이런 의학적인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걷기 운동은 우울증과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다양한 생활습관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당뇨병, 그다음에 운동 부족, 흡연이라든지 음주 이런 모든 위험인자들이 운동 부족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걷기를 함으로써 이런 위험인자들을 조절할 수 있고 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걷기를 하시면은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인데요. 성인 산티아고의 유해가 보관된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800km를 걸어서 도착하는 인기 있는 장거리 도보 여행길이죠. 보통 40일 정도를 꼬박 걸어야 하는 만만치 않은 여정이지만 세계 각국에서 끊임없이 여행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산맥도 넘고 평원도 지나고
바다가 보이는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지루함이 덜하기 때문이죠. 걷기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오랫동안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루함을 덜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해수욕장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최선희 씨. 바쁜 시간은 지났는데도 할 일이 끊이질 않는다. 시간 날 때마다 정리해두지 않으면 정작 손님들 몰릴 시간에 감당이 안 된다.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식당을 운영한 지 12년. 건강을 돌볼 시간은 없었다. 그런데 3년 전 갑자기 양쪽 어깨에 전기가 통한 것 같은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양팔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잠을 못 자요. 잠을 잘 때 이렇게 자요. 자꾸 이렇게 자는데 팔을 이렇게 하고. 결국 왼쪽은 오십견, 오른쪽은 석회성 건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조금 더 악화되면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 그러던 중 최선희 씨는 어깨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걷기 운동법을 찾았다. 폴을 짚고 걷는 노르딕 워킹이다. 이렇게 장갑을 끼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하면 빠져요. 이걸 여기다 이렇게 끼시면 돼요. 2년 전 가게 앞 바닷가에서 군청 주관으로 열린 강습회를 통해 배우게 된 노르딕 워킹. 그 후 자신의 폴을 샀고 아침이나 저녁에 시간 날 때마다 하루 1시간 정도 걸었다. 처음엔 아마 이랬어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밖에 이것도 안 돼요. 아파서. 근데 지금은 자신 있게 이제 뒤로 뻗쳐. 어깨를 뒤로 활짝 젖히는 자세로 걷는 노르딕 워킹. 3개월쯤 지나자 통증이 조금씩 나아졌고 6개월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있기는 있어요. 통증이. 하지만 한 20% 정도. 그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견딜만 한 것 같아요. 몸이 일단 가벼워요. 가볍고 또 몸무게가 많이 살이 빠졌기 때문에 뭐 현실에 있어서도 자신감도 있고. 주말 아침 군청에서 주관하는 노르딕 워킹 강습회가 다시 열렸다. 초보자도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다. 먼저 제일 중요한 스트레칭. 오랜만에 최선희 씨도 함께 참가했다. 노르딕 워킹은 기본 자세를 올바르게 배워야 제대로 할 수 있다. 보폭은 폴 길이만큼 넓게 하고 몸은 곧게 세운다. 팔도 곧게 펴고 어깨는 최대한 뒤로 젖히면서 폴과 다리는 지면과 60도 기울기로 걷는다. 이때 앞쪽 손은 주먹을 쥐고 뒤쪽 손은 펴서 스틱을 밀어내듯이 하며 걸어야 한다. 노르딕 워킹은 양손에 2개의 폴을 잡아서 지면을 누르는 순간 자세가 업라이트 되면서 척추가 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중요한 건 어깨를 뒤로 젖혀줘야 됩니다. 젖혀주지 않으면 손이 뒤로 엉덩이 뒤로 보내야 되는데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곧게 펴고 어깨를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뒤로 젖혀주고 그다음에 힘을 빼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자세를 배우고 나면 해변을 따라 걷는 노르딕 워킹 체험이 시작된다. 동작도 익숙하지 않고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서 정확한 자세로 걷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온 관광객들도 함께 참여한다는 강습회. 직접 해본 느낌은 어떨까? 대부분 앞근육을 쓰는데 안 쓰는 뒷근육을 쓰니까 그분들이 좀 자극이 되는 것처럼. 이 허리 통증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이 견갑골 쪽에가 많이 저는 팔이 부드러워졌어요. 바다에서 가까운 오름 산책길. 39년 직장 생활 후 퇴직한 손정희 씨. 시간 날 때마다 걷기 운동을 한다. 그런데 보통의 걷기 운동과는 조금 다르다. 운동이 될까 싶게 천천히 걷는다. 주변도 보고 저도 돌아보고 사물도 이렇게 가까이 보고 하면 이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걸으면
하루 시작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맑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1년 전부터 비 오는 날 빼고는 거의 매일 이렇게 걷고 있다. 빨리 걸을 때와는 느낌이 다르다. 좀 빨리 걷고 이렇게 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개운함, 땀을 쫙 흘리기 때문에 굉장히 개운한 감이 있고 이렇게 걷는 거다 보면 땀도 그렇게 많이 흘리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원활하게 내 몸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느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대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는 차를 자주 마시는 손정희 씨. 이 또한 극심했던 직장 스트레스를 이겨내며 생긴 습관이다. 마시잖아. 그때 증상은요, 머리가 정말 지근지근 그렇게 아프고 눈앞이 침침하고 온 어깨 이런 데가 어깨가 이렇게 크레인에 내가 매달려 있다는 그런 느낌. 작년에 제 지인 소개로 살림치유라는 특별한 단어를 저한테 접하게 돼서 그 프로그램을 제가 참여하게 됐었어요, 1기로. 근데 제가 알고 있던 그 운동 방법하고 너무나 다르게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제 자연과 더불어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특별하게 와닿았고 편안하게 와닿아서 그때부터 이제 걷기 운동을 좀 다르게 했던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응급실 가야 될 정도로 편두통이 심했거든요. 근데 운동하고 나서는 운동하고 차하고 병행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증상이 없어졌어요. 주말 아침 손정희 씨가 참여했던 살림치유 프로그램이 올해도 열렸다. 먼저 참가자들의 심박 변이도를 측정했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한 번 더 측정한다. 전후 변화를 보기 위해서다. 그다음 편백나무 숲으로 옮겨서 본격적인 걷기가 시작된다. 두세 걸음 걷다가 멈춰서고 다시 두세 걸음 걷다가 멈춰선다. 잡념을 멈추고 지금 내 몸 곳곳에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한다. 바로 명상 걷기다. 명상 걷기는 특히 정신 건강에 효과적이다. 한 38명 대상으로 여러 번 해본 결과 혈관 건강 지수가 좋아지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지수도 대주군과 시험군이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작년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검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평균 수치가 감소했고 혈관 건강 지수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냥 즐기고 싶어서 왔거든요. 근데 마음껏 즐겼더니 스트레스가 딱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요 56에서 41로 떨어졌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139명을 대상으로 숲과 체육관에서 각각 빠르게 걷기와 명상 걷기를 시행한 결과 숲에서 명상 걷기를 한 경우에 불안 척도가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운동을 할 때도 가능하면 좋은 환경에서 가능하면 천천히 명상의 마음으로 가지고 하면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상당히 좀 효과적이다. 명상 걷기는 도심에서도 가능하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최종호 교수. 수영 10년, 근력운동 20년을 해왔지만 모두 중단하고 명상 걷기로 바꿨다. 아무래도 좀 에너지를 낸다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운동하고 달리기하고 수영하는 것들이 좀 훨씬 효과가 있고 명상적 걷기는 이제 심한 운동은 아니니까 좀 걸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서 나이가 들어도 하는데 별 무리도 없고 그다음에 상당히 평온해지고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근 시간. 최종호 교수는 걸어서 퇴근하면서 명상 걷기를 한다. 덕분에 평생 근무한 병원 뜰에 소나무가 있다는 걸 얼마 전에야 처음 깨달았다. 제가 이름을 1송이, 2송이, 3송이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나무 이름을 이제는 몸만 봐도 아 얘가 1송이 몸인 거 알겠어요. 얘가 1송이 몸인지 알겠고 2송이가 그래도 이렇게 2송이가 진짜 건강해. 명상 걷기는 지금 이 순간 내 몸이나 주변 환경에 집중하며 걷는 방법이자 명상법이다.
걸으면서 명상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왜 그러냐면 명상이 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은 딱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뭐 자연 환경 좋은 데서 이렇게 딱 눈 감고 그런 명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은 괜찮은데 옛날에 힘들었던 것들 때문에 후회하시고 우울하시고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걱정하시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면 어쩔 수 없이 내 뭐 발의 감각이 닿는다든지 옆에 있는 자극의 감각이 닿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가 배우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도 실행하기가 훨씬 움직임 명상이 조금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비대면 시대 맞춤 운동 걷기. 하지만 시작이 쉬운 만큼 포기하기도 쉽다.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통증이 오면 쉬셔야 되고요. 쉬었다 걸으시든지 그 정도 범위에서 멈추고 조금 나아지면 그때 조금씩 늘려셔야 되죠. 한 4km 정도를 걷는 것 꾸준히 50분에서 1시간에 육박할 수 있게끔 걷는 것이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유의한 건강의 향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